가업을 승계하는 이런 데 가업 상속을 한다. 이런 경우에 그 약간 특혜를 주는 거죠. 예를 들어 도자기 공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자기 공장에 뭐 시설이나 그게 부지 또는 이게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에 그 상속세를 50% 우리나라는 살인적인 상속세잖아요. 최소의 50%. 그리고 이제 그 경영권을 승계하면 60%까지 때리거든요.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60% 상속세 내잖아요. 냈잖아요.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가 하던 이게 그 가업을 자식이 이어서 예를 들어 이제 뭐 10년간 한 30년 지금 이제 법이 바뀌가 또 이게 그 30년간 계속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그 대물림 할 때 세금을 약간 이게 그 공제를 해주는 거죠. 뭐 대기업은 안 되고요. 지금 이제 그 원래는 한도가 600억 공제 한도는 600억이었는데 이즘에 그 공제 한도는 조금 늘려가 1000억으로 늘었는데 이번에 그 업종을요. 가업 상속 공제가 되는 업종을요. 대폭에 줄인 거예요. 옛날에는 이게 그 1205개 업종이었는데 1205개. 뭐 예를 들어 룸살롱 같은 걸 가압승계 그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업종이 있거든요. 옛날에 1205개 업종인데 앞으로 이게 그 727개 업종만 인정해 주고요. 그리고 이 가압 상속이라는 것도 이제 그 특허권이나 영업 비밀, 숙련 기술 요런 이제 특별한 게 있을 때만 인정해 주겠다. 특허권 또는 이제 영업 비밀, 숙련 기술 요런 식으로 이게 그 대폭이 그 요건을 까다롭게 놨어요. 그래서 옛날에 가압 상속 공제를 조금 이게 받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그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이게 그 상속세 모든 에 대해서 다 내야 된다. 이재명이가 자기는 이게 그 조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나 이런 데 그 생각이 들어요.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가장 논란되는 게 병원입니다. 병원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데요. 예를 들어 이게 뭐 우리가 어떤 종합병원이라도 이게 그 큰 거 아산병원처럼 이런 재단법인 말고요. 그냥 개인이 하면서 이게 그 좀 큰 중형 병원들 있잖아요. 개인이 하면서 이게 그 거의 종합병원에 준하는 뭐 이런 데 그 병원들이 많이 있거든. 전국의 병원들이. 이런 경우에 이제 의사들이 병원은 의사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는. 병원은 이제 그 재단법인 아니면 그냥 의사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. 재단법인은 이제 아산병원이나 뭐 삼성의료원처럼 큰 병원은 영리를 못 해요. 영리병원이 안 되거든. 우리나라는. 재단법인은 비영리입니다. 전부 재단법인은. 따라서 그 재단법인으로만 병원을, 대형 병원은 그래 할 거예요. 근데 그 밑에 약간 중형급들 뭐, 이런 거는 이제 그 개인 의사들이 병원장을 하면서 경영하는 이런 데 그 병원도 있거든요. 근데 그 문제는 의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원을 못 한다. 이런 경우에 그 예를 들어 누구한테 그 상속이나 정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특히 뭐 아들이나 딸 사이가 뭐 의사면 그쪽으로 그 상속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니면 뭐 상속을 의사밖에 못 하니까 없으면 뭐 의사한테 어떻게 하든지 팔아야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사이도 있고 딸도 있고 의사 아들도 있으면 이게 그 병원을 상속할 수가 있잖아요. 아버지가 하던 병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아버지가 가진 뭐 다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 이런 거는 세금 내야죠. 또는 아버지가 부동산이 딴 데 있는데 이거는 의료시설하고 관계 없잖아요. 이런 거는 이게 당연히 상속세를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그게 아니고 병원 시설 있잖아요. 요 병원 시설을 상속받아서 나도 계속 그 병원 하겠다. 나도 의사인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이 병원 시설을 상속받은 거는 전부 이게 뭐 환자실이나 의료기계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. 이런 걸 상속 공제를 옛날에 병원이 상속 공제가 됐거든요. 근데 이걸 다 빼겠다는 거예요. 이제 병원 업종은 상속 공제 다 뺀다. 그러면 이게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병원을요 이어받아 가지고 하려는데 그 병원이 이제 뭐 이러저리 값어치가 500억이 나간다.
그러면 이게 250억 세금을 어떻게 내죠? 병원을 이게 뭐 처분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이게 낼 방법이 없잖아요. 나는 계속 병원 하는데 이어서. 야, 그렇게 되면 이게 이거 우리 병원 안 그래도 이게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. 지금 병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. 고령화 되면서. 근데 이 병원이 빠져가 지금 난립니다. 이런 게요. 우리나라 이런 이제 병원들 있잖아요. 중형 뭐 개인 의사들 병원 이런 게 뭐 한 실제 그 상속 공제 대상이 좀 되는 이런 데 그 병원이 한 3,389 병원 중에서 거의 1,934건이 영양권이다. 한 2,000건 정도 병원이 2,000개 정도가 이 가업 상속 공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. 2,000개 이상의 큰 병원들이. 그러면 이게 그 자식들이 뭐 어떻게 세금 내요? 진로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. 병원밖에 자기는 다른 거는 원래 세금 내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거 빼고 결국에 병원 그 자체를 상속받은 그 시설 거기에도 이게 그 상속세를 내야 된다면 그럼 이게 방법은 이게 병원의 진로 자산을 팔아내야 되느냐? 진로 자산. 도대체 뭘 이게 뭐 예를 들어 CT나 MRI를 팔아가지고 그 절반 세금 내야 되나? 이런 게 문제 생기잖아요. 그렇잖아요. 그 병원 시설 그 자체를 이게 딱 상속받아서 내가 가업이 이어서 병원을 하려는데 그걸 절반을 내라. 이거는 이게 그 실제 병원에 없어지게 만드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가업 상속을 두는 이유가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니까 그걸 이게 그 상속세 때문에 그걸 처분하지 말고 계속 이 대를 이어서 그걸 그대로 그 시설로 원래대로 써라 몇십 년간. 그 지금 30년간 의사 용도로만 쓰는 거 아닙니까? 근데 뭐 예를 들어 이게 가업 상속을 병원을 받았다가 그러면 이게 30년 뒤에 뭐 병원 팔아가지고 부지로 뭐가 아파트 짓는다? 그런 걸 상상하기 어렵다 이 말이죠. 그렇잖아요. 그 어차피 이게 병원 시설로만 특화되어 있는 건데 그걸 병원 시설을 내가 상속받았는데 그 진로 시설 팔아가지고 세금을 상속세 50% 내라. 이게 말이 안 되느냐?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전국의 병원, 이게 병원장들,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성명을 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.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한 결정을 재검토해라.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성계가 막힌 병원들은 상속, 정려 다 이게 똑같이 막아버리니까 세금을. 그러면 이게 대부분은 이렇게 되면 결국 성계가 안 되잖아요. 상속도 있고 정려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병원들이 결국 폐업이나 매각으로 내몰릴 것이다. 병원을 팔아서 그 상속세 내린데 말이죠. 매각 또는 이게 폐업으로 내몰릴 것이다. 그러면서 그 병원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토지, 건물, 수술실과 중환자실, CT, MRI 이런 데 진료용 비유동자산에 묶여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공제 없이 상속세 내리면 결국 진료에 쓰이는 자산 자체를 팔거나 빚을 내야 된다. 이런 경우에 그 자산 처분은 병상 축소나 병원에 뭐 절반 땅을 팔든지 뭐 이게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폐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. 병상 축소. 그러면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병원 상당수가 지방에서 이제 그 분만과 소아진료, 응급수술 등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그 필수 의료 공백으로 번질 수가 있다. 그러면서 이게 그 병원 승계는 재산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연속성 아니냐. 지역사회 병원이 꼭 필요하니까 지역 필수 의료. 그러니까 지역에 봉사하는 면도 있지 않냐. 이걸 자꾸 돈벌이로만 봐가지고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고 그 우리 옛날에 아버지도 한의사고 나도 한의사고 아들도 한의사에게 대를 잇는 그 한의원을 할 수도 있는 거죠. 그걸 이게 다 세금으로 이게 때려잡으면 안 된다. 결국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성계 끊기버리면 피해가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거 아니냐. 이런 데 이야기입니다. 하여튼 이게 병원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어요. 이재명이가 이런 걸 이렇게 가압 상속 공제해 주는 게 맞냐, 형평성이 맞냐, 입에 커플 물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한번 이게 고민해 볼 부분이 많아요.
일단 그 가업에 쓸 때는 공제해 줬다가 나중에 그 가업을 안 하면 그때 가서 세금 때려도 되거든요. 그때 가서 세금 때려도 되잖아요. 가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것도 있죠. 창고업, 주차장업 이런 게 있는데 운송업. 예를 들어 아버지가 택시회사를 하고 있다. 근데 아들이 택시업을 이어서 계속 대를 이어서 택시업을 하겠다. 그러면 이게 택시는 필요하잖아요. 사회 택시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게 그 택시업을 아들이 하는 동안에는 택시업에가 뭐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그 택시업을 하게 두는 거야.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. 그러고 나서 아들이 그거 안 하고 뭐 부동산을 처분하가 돈을 번다든지 그때 가서 세금 때려도 되는 거 아니냐.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이게 앞으로 뭐 택시업이나 마을버스업이나 뭐 운송업을 전부 이제 세금 죽자 말자 무조건 이게 다 세금 내라. 이렇게 상속세를 50%, 60% 때리면요. 그러면 이게 다 팔아야 되거든요. 모든 게 성계가 안 돼요. 다 팔아야 된단 말이야. 택시회사, 아버지가 택시회사 하면 택시회사 팔아야 되는 거야. 그 택시 중고차 이게 어떡하냐.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거야.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. 야, 이거는 이게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다른 것도 이게 마찬가지예요. 실제 그 사업을 이어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속세를 좀 보류했다가 그 사업을 안 하면 그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무조건 이게 세금 때려잡으면 상속만 받으면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. 이런 거죠. 대표적인 게 뭐 아까 말한 병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운송업, 뭐 마트, 창고업, 주차장업. 특히 주차장도 그래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명동에 유료 주차장을 한다.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다가 내가 아들이 이어봤는데 아들이 주차장업을 계속 한다면야 굳이 그걸 팔아가 50% 뜯어갈 이유가 없잖아요. 누가 하나. 주차장업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아들이 나중에 주차장업 안 하고 이게 뭐 부동산 개발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. 근데 뭐 이제 30년 이상 또 이게 요건이 엄청 까다롭거든요. 그러면 이게 뭐 아들도 이미 죽을 때 될 텐데 30년 이상 평생 그렇게 언제 팝니까? 자기가 내가 40, 50에 부모님 죽어 상속받으면 30년 내가 주차하면 나도 죽죠. 그럼 아들도 이렇게 30년 하면 기간은 뭐 늘릴 수가 있는데 업종 따라서 왜 잠깐 하고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손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교하게 여론을 수렴해가 제가 뭐 무조건 이게 옹호하거나 비판한 게 아니고요. 좀 이게 업종별로 이게 기간이 있잖아요. 뭐 어떤 업종을 이게 한 3, 40년간 해라. 특히 주차장업 이런 거는 좀 오래 해라. 네가 뭐 이렇게 기간을 좀 차등화 업종별로 둘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뭐 제도 개선은 할 수가 있는데 무조건 이게 그냥 부의 대물림이니까 무조건 이게 다 업종을 없애버리라. 이래가지고 지금 1205개 중에 727개만 남아가지고 거의 절반을 없애버린다. 그럼 이게 앞으로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설인데 주차장도 필요하잖아요. 유료 주차장도. 그럼 이게 그 주인 죽으면 전부 이게 뭐 다 팔아야 되겠네. 상속이 다 팔아버리면 뭐 주차장이 없어지는 거죠. 이미 팔았는데 내가 뭐 주차장으로 팔겠어요? 그냥 팔고 다른 걸로 다른 업종을 바꾸겠죠. 굳이 주차장 안 하죠. 이익이 많이 안 나는데. 그렇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처분해야 된다면 이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공급이 안 된다.